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신문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재판과 다른 특이한 절차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가사조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거는 물론 일반 민사 사건에도 있지만 이혼 사건의 조정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를 둔 경우에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에 부모 교육이라는 제도, 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 절차를 보면요, 우리가 우선은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하고 배우자와 협의 이혼이 안 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소송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든 아니면 내가 혼자 소송을 하든 어쨌건 이제 소장이라는 걸 법원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장에는 남편과 또는 부인과 이혼한다, 위자료는 얼마를 달라, 뭐 재산은 얼마를 나에게 달라, 아이들이 어리다면 양육권은 누가 갖겠다, 또 양육비는 내가 양육권을 갖는 대신 양육비는 한 달에 얼마를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또 내가 남편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살 수 없다, 이 내용을 적은 게 소장이거든요. 그 소장을 우리가 딱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접수를 해서 상대방한테 우편으로 송달을 해주거든요. 송달을 하게 되면 소장 접수를 한 날로부터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왜냐면 상대방이 소장을 바로 못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 2주 만에 소장이 송달이 됐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소장을 받고 답변서, 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고 아니고 나는 어떠고 저떠고 이 내용을 써서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답변서인데요. 그 답변서 제출 기한이 소장 받고 나서 30일. 그러면은 최소 이제 우리가 소장 접수하고 나서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 최소 한 달, 2달 걸리죠. 그 다음에 재판이 잡혀요. 재판을 제가 이제 첫 재판을 갔다 오면 이제 첫 재판에서 소장 답변서 나온 거 진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쌍방이 말이 안 맞다. 그럴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가사조사라는 것을 명하십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소장을 딱 접수했을 때 자녀가 어리다, 미성년자다, 그러면 법원에서 부모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부모 교육을 무조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면 요즘은 이제 그 비대면해서 온라인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가정법원에 원칙적으로 가면은 이제 부모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듣고 부모가 자녀 양육 감상문, 그걸 적어서 이제 법원에 낸 다음에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판하면서 쌍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틀리겠죠. 말이 안 맞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판사님께서 그 법원 직원 중에 가사조사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이제 가사조사를 하라는 이제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사조사관이 부인과 남편을 법원으로 부르죠.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혼에 관해서 우선 혼인 파탄 원인이 뭐냐, 이 두 부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살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부인과 남편의 각각의 입장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쌍방이 이혼할 의사가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이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재산 부분, 결혼하기 전에 뭐 재산이 있었냐 없었냐, 결혼하고 나서 어떤 재산을 취득했냐, 누가 돈을 벌었고, 누구는 뭐 전업주부를 했고, 또 지금 현재 경제 상태는 어떠냐, 또 뭐 대출이 얼마가 있냐,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조사관님이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어릴 경우에 양육권을 이제 누가 가질 거냐, 엄마가 가질 거냐, 아빠가 가질 거냐, 또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어떠냐, 즉 양육 환경이라고 하는데, 서로 아이를 키우려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인과 남편 중에 누가 더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육 환경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아이들이 크는 것이 제일 좋으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하면은 이 가사조사관이 직접 집에 가서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뭐 주변에 뭐 학교가 어디에 있고, 그래서 엄마랑 살 때는 어떨 것이고 아빠랑 살 때는 어떨 것이고,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육 환경 조사라는 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가 지금 현재 얼마를 주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줄 수 있고, 양육비를 줘야 되는 부부 일방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직장은 어디를 다니고, 수입이 얼마고,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고요. 또 이제 이 면접교섭, 즉 엄마가 양육하면 아빠는 면접교섭을 할 수가 있죠. 이 면접교섭을 뭐 한 달에 몇 번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모두 이제 가사조사관이
이혼하려는 부인과 남편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절차가 이제 가사조사라는 절차인데요. 이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선임한 변호사, 즉 소송 대리인이 있어도, 물론 저희가 변론기일에는 본인들이 나가지 않아도 대리인 변호사가 나갑니다만, 이 가사조사를 하실 때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분들이 나가셔야 되고요.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조사관이 좀 편한 상황에서 많은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는 것이 가사조사관께서 조사하시는데도 상당히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사조사관이 작성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가사조사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그 가사조사 보고서에는 부부 쌍방의 진술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이 가사조사관이 중간자, 즉 제3자 입장에서 들은 그걸 종합을 해서 객관적인 이제 가사조사관의 의견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참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사조사를 받으실 때 진술하시는 내용이 우리 재판할 때 또 증거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사조사를 받으시게 되면 상당히 임하실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말만 다 한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가사조사라는 절차는 이혼 사건에서만 특이하게 있는 절차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가사조사를 받게 되면 이제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 계시다면 상담 미리 하고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사조사를 잘 받으시는 것도 내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가사조사 기간이 빠르면 한두 달, 아니면 한 5, 6개월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조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혼 소송에서 또 특이한 절차가 조정 절차인데요. 이 조정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원고, 즉 내가 이혼 청구하는 입장에서 위자료를 3천만 원 주세요. 피고는 난 책임이 없어, 아니면 난 1,000만 원밖에 못 줘, 내지는 원고는, 즉 부인은 재산분할로 1억을 달라. 피고는 재산 나 1억까지 못 주고 한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면 다투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소송이 쭉 진행이 되면은 이제 원고와 피고, 즉 부부 사이에 이 재산 내역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또 혼인의 파탄 책임, 누가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쌍방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럼 조정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조정실이라는 곳에서 가면요, 조정위원 2분이 계시고, 판사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원고 피고, 즉 이혼하시는 쌍방 당사자분 계시고, 이제 각각의 대리인들, 변호사님들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인부터 남편분을 내보내고 부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혼은 하는데 부인은 남편한테 재산분을 얼마 받고 싶어요, 또 내지는 위자료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 또 돈은 위자료 얼마 받았으면 좋겠고, 집은 4명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남편한테 넘겨주고 내가 돈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조정위원님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 들어오세요 해서 상대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편은 나가야 되죠. 상대방에게 전달하죠. 부인은 재산분할로 1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 나 5천만 원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위원들이 건의하죠. 5천만 원 너무 적은 것 같다. 한 7천 원 줘야 되지 않겠냐. 재판으로 가도, 판결로 가도 한 7천 원 나올 것 같다. 7천 선에서 합의하시면 어떻겠냐.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재판하면서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던 부부들도 이 조정에 가시면은 어느 정도는 수긍하시고 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조정의 장점이라면은 돈을 받더라도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권유를 할 때 돈을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사자분들께서도 처음에는 완강히 못하겠다 하시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조정에 응하시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 소송, 이혼 소송의 특이한 절차로 가사 조사와 조정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혼 소송 제기를 한다, 물론 이제
대리인 변호사님 계시면 잘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을 때 어떻게 진행되시는지를 알고 계시면은 이혼 소송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적으로든 안정이 되실 것이고 또 이 조사에 임하실 때도 이제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혼 소송에 있어서 특이한 이 가사 조사와 조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